여러분 혹시 시래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래기를 너무 좋아해서 시래기가 들어간 음식을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시래기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떨어진 면역력 증진에 특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푸른 무청을 겨우내 말렸다가 갓 지은 밥에 고소하고 향긋한 시래기 나물을 올려서 한 입 크게 드시기도 하고, 시래기를 가득 넣어 구수한 된장국이나 감자탕, 고등어 또는 코다리 조림으로 드시기도 하지요. 풍부한 영양소와 비타민을 가득 함유한 시래기가 요즘 건강 음식으로 손꼽히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말리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무려 3배나 증가하고 암 예방 효과가 무려 10배나 뛰어나지는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시래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시래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에 두부 한 모를 크게 썰어 넣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시래기와 두부는 궁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혹시 시래기가 겨울철 최고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에는 칼슘의 제왕으로 불리는 우유에 무려 2배나 되는 칼슘이 들어있고 소고기의 8배에 달하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겨울철 다른 식품들에 비해 이렇게 건강에 으뜸인 무기질의 함량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시래기는 추운 곳에서 말릴수록 제맛을 내는 채소인데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맛도 좋아지지만 특히 추위와 찬바람을 잘 견딘 시래기는 영양소도 더 우수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는 건조 과정에서 무려 34배나 높아져서 시래기의 35%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래기 속의 칼슘과 철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하면 대장암 예방에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장 속에 염증을 유발하고 유해균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장 건강이 나빠지고 소화 능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시래기를 드시면 영양소를 가득 보충해주고 대장 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까지 모두 흡착해서 배출하니 시래기는 대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래기를 두부와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부 속의 피틴산 성분 때문입니다. 이 피틴산이 시래기에 가득한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와 두부를 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소를 모두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가 위장에 참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시래기 속의 소화 요소들이 같이 먹은 식품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많아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소화를 좋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시래기에는 무보다 무려 10배나 되는 식이섬유가 가득하니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해서 장 속의 노폐물을 싹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시래기는 장 건강에 참 좋지만 위장과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섬유소는 오히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시래기 자체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이 약하신 분들이 시래기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래기의 겉껍질을 한번 까서 부드럽게 잘 불리고 잘 삶아 드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리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래기를 찬물에 불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단시간 내에 불려야 하는데요. 40도 정도의 물에 1시간 정도 불리고 또 1시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조금 넣어서 삶아주시면 산 성분이 시래기를 좀 더 연하게 하고 시래기의 누린내를 없애 식감을 좋게 만들어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장 건강에 참 좋고 당뇨 예방에도 매우 훌륭한 음식입니다. 바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과 인이 서로 함께 작용하여 골밀도를 올려주니 골다골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위해 최고입니다. 또 치아를 튼튼하게 하니 잇몸과 치아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무청 시래기가 밖에서 말려지면서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 비타민 D가 가득해지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래기도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당뇨합병증으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경우 시래기를 많이 드시면 시래기 속의 인성분이 몸속 칼슘을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고 오히려 골다공증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장이 약한 분들은 시래기를 드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래기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들깨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시큰거리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 그리고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시래기와 들깨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들깨 그 자체에도 칼슘이 듬뿍 들어있기도 하지만 특히 들깨 속 오메가3가 시래기와 들깨 속의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몸속 칼슘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기까지 한답니다. 또한 들깨와 시래기의 조합은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앞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시래기를 드시면 인이 몸속의 칼슘을 뺏어가니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딱 그 단점만 해결되면 뇌 건강의 특효입니다. 바로 인이 뇌세포의 구성 요소로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성분인 것이죠. 게다가 시래기에 가득한 칼륨이 뇌에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뇌의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들깨와 시래기를 함께 드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하니 좋고 특히 들깨에 가득한 리놀레산이 뇌의 신경을 자극해 기억력을 개선하고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와 들깨가루를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고소하게 들기름을 살짝 뿌려 뇌 건강 효능까지 가득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시래기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안 좋다면서 된장은 좋다고 하니 의아하신 분들 계신가요? 두부와 된장의 발효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시래기의 좋은 미네랄을 뺏어갔던 피틴산 성분이 파괴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드시면 콩의 건강 효능까지 챙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또 엄청납니다.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드시면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이 무려 36배나 증가합니다. 게다가 장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기적의 항암 보약이 되는데요. 시래기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노폐물을 완전히 없애주고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 그 자체를 억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래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된장을 함께 드시면 콩의 대두 단백질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히 보완해주고 시래기의 군내까지 없애주니 맛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이 안 되니 탈모도 생기고 피부 탄력과 근육량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된장 속 함유된 비오틴이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여 노년의 근감소증을 해결하고 탄탄한 근육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반면 된장에 가득한 나트륨을 시래기 속 칼륨이 배출시켜주니 서로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궁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를 두부와 드시기보다는 된장과 함께 구수하게 끓여 시래기국으로 드셔도 좋고 시래기 된장 조림이나 무침으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시래기와 최고의 궁합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여러분은 감자탕에 시래기를 가득 넣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또 예로부터 쌀밥 대신 감자와 시래기를 뭉근히 끓여 드시기도 했는데요. 선조들의 건강식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와 저항성 전분이 대장 속 유해균을 모두 사멸하고 시래기의 칼슘이 몸에 모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시래기는 겨울 최고의 비타민 보고인데요. 시래기에는 비타민C가 딸기보다 훨씬 많고 비타민 A는 당근보다도 많죠. 또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까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래기의 또 다른 별명이 천연 감기약인 것이죠.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시켜주며 바이러스까지 막아주니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의 노화와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모두 없애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니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나리 좋아하세요? 저는 미나리를 좋아해서 자주 즐겨 먹는데요. 살짝 데쳐서 초장에 콕 찍어 먹어도 좋고, 해산물과 함께 무침이나 나물로 먹기도 하고, 매운탕이나 맑은 탕에 넣어 향미를 더하거나 삼겹살과 미나리를 함께 구워 먹으면 최고의 별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봄 내음이 향긋하게 가득하며 보들보들 부드러워 온 가족이 함께 즐겨 먹기 좋은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들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아서 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 특히 간 해독에 으뜸이라 천연 해독제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미나리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미나리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함께 미나리와 같이 드시면 좋은 효능을 보이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추워서 꽁꽁 언 땅에 영양을 가득 머금고 파릇파릇한 봄의 향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채소 미나리. 식감과 특유의 향긋함이 매력적인 미나리는 사시사철 어디에서나 자라기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채소였는데요. 이런 미나리를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녹즙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미나리가 간 건강에 으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미나리를 녹즙으로 만들어 드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섭취 방법입니다. 일단 미나리는 임금님 약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해독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로 간을 해독하니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 속 끈적한 콜레스테롤까지 없애주어 혈액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몸속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논에서 물을 대어 기르거나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도랑의 끝자락 웅덩이 미나리꽝에서 재배되었는데요. 벌레와 질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끈질겨서 물을 정화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처럼 미나리는 거의 습지 환경에서 재배되다 보니 거머리와 같은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또 밭에서 농약을 많이 치고 키우기 때문에 생미나리는 발암물질인 무기비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금속 해독을 위해 미나리를 드셨지만 오히려 발암물질을 가득 드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나리 뿌리 제거와 식초에 10분 담그기.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미나리는 우리 몸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밭의 물까지 해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무기비소와 중금속이 모두 뿌리에 모여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식초에 10분간 담가서 세척해 주시면 꼭꼭 숨어있던 벌레와 이물질들이 모두 빠져나오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나리를 팔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고 난 후에 요리해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미나리와 고구마 모두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아닌데요. 미나리가 다이어트의 최고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가득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복부 비만의 주범인 내장 지방과 부종, 붓기 해결에 특효입니다. 실제 국립과학원의 연구 결과 미나리의 섭취가 신장과 복부의 내장 지방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나리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 작용을 억제해서 수분과 노폐물을 모두 배출시켜주니 붓기 해소와 부종, 팔다리 저림 현상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니 고혈압 예방에도 참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고구마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로 정말 유명한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칼륨은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에너지와 활력에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과도한 칼륨이 혈압을 오히려 뚝 떨어뜨리는 것이죠. 특히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미나리를 오이와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둘은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위장 건강이 약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로부터 미나리는 청열 해독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혈관 속에 생긴 염증을 찬 기운으로 딱 진정시켜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턱 막힌 듯한 화병과 열독을 풀어주는데 참 훌륭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머리에 열이 가득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미나리는 특히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니 챙겨 드시면 이런 분들에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나리의 이런 서늘한 기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미나리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적으로 성질이 찬 오이와 함께 드시면 몸에 더욱더 무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오이와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이 속에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미나리에 가득한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이와 미나리는 따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어떤 음식과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삼겹살, 돼지고기입니다. 노릇노릇한 삼겹살이나 촉촉한 수육에 미나리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정말이지 최고의 별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 중에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먹는 미삼축제가 있을 정도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찰떡궁합 식재료입니다. 미나리가 몸속의 독소 해독에 탁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보다 단단하고 질긴데요. 이처럼 단단한 미나리가 우리 위장과 혈관 속에서 중금속 노폐물과 매우 잘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나리를 삼겹살에 돌돌 말아 함께 구워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약간 느끼한 돼지고기의 향을 강하고 아삭한 미나리가 딱 잡아주니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미나리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나리는 알칼리성 채소인데 산성인 돼지고기가 혈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니 더욱더 좋은 것이죠. 반면 미나리는 채소이다 보니 단백질 함량이 부족한데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특히 피로 회복에 으뜸인 비타민 B가 풍부하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앞서 미나리의 간 해독 효능의 비밀이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나리 속 퀘르세틴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 덕에 미나리가 항염과 항암에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는 것인데요. 퀘르세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양파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야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관 속 염증과 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이 항산화 과정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항암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포와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와 양파 모두 이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음식 모두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기억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임금님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미나리를 챙겨 드셨던 이유가 바로 이 각성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인지 능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는데 특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미나리전이나 무침을 하실 때 꼭 양파를 넣어 함께 드셔서 항암과 항염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까지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미나리는 정말이지 놀라운 효능이 가득한 최고의 궁합으로 간염과 간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몸속에 염증이 많아서 항염, 항암 음식을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속에서 독소 해독과 피로 해소의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리 주무셔도 졸음이 쏟아지던 분들 계신가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리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주는 것이죠. 혹시 간의 해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간을 더 젊고 건강하게 재생시켜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미역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기적의 항암물질 후코이단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이 간의 손상을 일으키는 나쁜 악성 세포 자체를 억제하고 간세포를 새로 생성해 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간에 좋은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이고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항암 효능까지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하니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 줄기보다 미역기 부분에 7배나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미역과 미나리를 함께 조물조물해서 상큼한 초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나물 비빔밥으로 드시거나 미나리 미역국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기에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래기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